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로펌 윤앤리의 대표 변호사 윤태중입니다. 오늘은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한 후 편마비와 인지기능 장애를 갖게 된 피해자 사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사고는 지난 2019년 6월달 밤 10시경에 발생했습니다. 먼저 사고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만 사고 영상은 다소 끔찍해서 사고 발생 직전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가해 차량은 황색 신호가 끝나고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직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보통 황색 신호는 주의하라는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황색 신호를 보면 오히려 급가속을 하는 안 좋은 운전 습관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고 역시 그런 안 좋은 운전 습관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라 할 수 있습니다. 정상 파란불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사고였습니다. 피해자는 두개골이 골절되어 외상성 뇌손상을 입었고 그 외에도 다발성 골절 등 불치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조금 뒤 신체 감정 결과를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피해자는 뇌손상으로 인해서 우측 편마비와 인지기능 저하를 얻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여성은 버스 운전기사로 20년이 넘도록 일을 하며 가족을 부양해온 가장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가 나기 얼마 전에 은퇴를 하였고 이제는 알람 소리에 맞춰서 일어나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시며 인생에 있어서 휴식이라는 너무나도 평범한 행복을 느끼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불량한 운전 습관이 이러한 참극을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교통법상 12대 중과실 중 1호인 신호 위반에 해당하는 치상죄가 적용되어 기소가 되었고 1심 선고에서 금고 10개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받은 신체감정 회신서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각적 증상입니다. 뇌손상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와 인지기능 저하, 그리고 독립보행이 불가능하고 대소변은 기저귀로 하는 등 일상생활 동작은 스스로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로 간병인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타각적 증상에서 간병이 필요한 정도를 파악하는 테스트에서 MMSE K 6점, CDR 3점, MBI 0, GDS 6 등으로 간병인이 없이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물론 의사소통 등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간병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테스트와 그 수치들은 다음 콘텐츠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감에서는 피해자의 기저질환과 현재 피해자 상태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사고로 인한 외상기여도 100%로 판단하였고 황폐화된 인지 부분은 회복이 어렵다면서 영구장애에 해당하며 맥브라이드 두부 뇌 척수 9-B- 사항에 해당하는 노동능력 상실 100%라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러한 피해자 상태를 종합해 볼 때 하루 12시간, 즉 여명때까지 1.5인이 상시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고 피해자의 여명은 피해자 연령 정상인의 50% 정도로 신체 감정일로부터 10.8년 생존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추정하였습니다. 가해자 측 보험사 대리인은 이런 신체 감정 결과에 대하여 반발하며 피해자는 우측 편마비 상태이기 때문에 왼손으로 숟가락 사용이 가능하고 스스로 몸을 뒤척이는 것 역시 가능하다며 하루 6시간, 즉 간병인이 하루 0.75인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가해자 대리인은 피해자 과실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도 황당한 주장을 펼치는데요. 야간에 신호가 바뀌자마자 좌우를 살피지 않고 횡단한 피해자에게 과실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앞서 사고 영상을 보여드렸지만 가해 차량은 교차로를 황색 신호에 건넌 것도 아니고 이미 빨간불이 되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진행한 것이 명백하게 확인됩니다. 워낙 피해자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 액수가 크게 나올 것이 예상되었고 조금이라도 이를 줄여보려는 가해자의 무리한 주장이었습니다. 저희 윤앤리는 당연히 이러한 상대방의 주장을 강하게 규탄하였습니다. 법원은 가해자 보험사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 8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공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통상 화해 공고 결정은 판결과 달리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세부 산출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윤앤리가 계략적으로 계산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호비는 하루 8시간, 즉 1인을 인정하여 5억 원, 치료비와 보조구 등은 기존에 지불한 비용과 여명 기간 동안 받을 부분을 감안하여 2억 원, 그리고 위자료 1억 원과 지연이자를 일부 인정한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당연히 피해자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호비가 신체 감정에서 나온 것처럼 하루 1.5인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아쉬웠지만 전체적으로 저희 윤앤리가 주장한 부분이 받아들여진 것 같아 피해자 가족과 의논하여 재판부의 화해 공고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가해자 대리인 측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결국 8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화해 공고 결정이 확정됩니다. 오늘은 파란불에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를 위반하여 달려온 차량에 의해서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분을 조력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속을 하여 통과를 하려는 잘못된 운전습관이 불러온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운전습관이 근절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행자 역시 신호가 바뀌었어도 좌우를 한 번 더 살펴보고 길을 건너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사고는 한 번 일어나면 되돌릴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병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테스트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업법 윤앤리의 대표 변호사 윤태중이었습니다.